안녕하십니까, 박주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저희가 다뤘던 변호사 아내 살인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조금 일부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 사실은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일단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 선고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리고 금일, 오늘이죠. 오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죠. 어제 피고인 측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연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형이 나온 것 같고, 검사가 항소를 한 이유는 양형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크게 예상을 벗어난 양형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25년은 조금 형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심에서 이런 25년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고의도 역시 인정을 했었습니다.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고에 대한 근거를 보면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 증거를 남겼다. 왜냐면 그 피고인 측에서는 이제 때려서 사망을 했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했지만, 근데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제가 그때 법의학자의 소견도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재판부 역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부검의 감정 소견이나 현장 검증을 보더라도 목 부위 압박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충격으로 누워있는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서 강한 힘으로 상당 기간 목이 졸랐음이 인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행의 잔혹성도 강조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제 이 녹음 파일, 저희가 그때 현출됐던 그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들어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 당시 녹음된 녹음 파일을 저희 재판부 모두 수차례 들었다. 아내의 도발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 그러니까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주장도 범행 당시가 녹음된 파일에서 그런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양이를 발로 차고 피고인을 밀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서 자신이 격분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런 흔적 역시 확인할 수가 없다.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다. 피해자가 미쳤나봐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오빠 미안해 라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달래려는 말을 한다.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해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고통,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 주먹으로 구타하다가 피고인이 쉬는 부분도 있다.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곳에서 아들한테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했다. 아이들이 커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결국 법의학자가 얘기한 사실과 그리고 검사 측이 주장한 사실들이 대부분 다 받아들여졌다고 보여지고요. 피고인의 주장들은 거의 대부분 배척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은 증거들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피고인 역시 항소를 했는데 이유는 사실 오인도 있을 것 같고, 양형부당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를 주장을 했겠죠. 보통 이제 항소 이유를 제출할 때 저희가 세 가지 주장을
가장 많이 합니다. 사실호인,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형부당은 말 그대로 지금 선고한 형이 너무 부당하게 과중하다거나 과소하다거나 라고 판단을 할 때 이제 형을 좀 더 높여주세요 혹은 낮춰주세요 라고 하면서 항소 이유를 개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호인 같은 경우는 판사들이 사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증거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이런 죄를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선고를 하는 것인데, 그런 사실이 잘못됐다, 이런 증거를 보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호인에 대한 주장입니다. 어찌 됐던 간에 피고인과 그리고 검사 모두 이제 쌍방 항소를 진행을 했고요. 항소 기한은 사실은 그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항소 기한 내에 당연히 항소를 한 것이고, 항소장을 원칙적으로는 원심법원에 제출을 하고요. 그 원심법원이 그 다음 재판부로 이제 기록을 넘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송부가 됐다라는 거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그 항소를 한 사람들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에서는, 그러니까 민사는 사실 뭐 이번에 법 개정이 있었는데 아직 지금 시행된 단계는 아니고요. 형사는 원칙적으로 항소 이유서를 20일 내에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는 항소 이유서가 굉장히 그 기한을 중요하게 지켜서 제출이 되어야 되는 점도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는 쌍방이 항소를 해서 항소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항소심 법원에서 이제 이 사건을 판단을 해서 형이 또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 사건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조금 충격적이고 잔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검찰이 항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사건의 범행 수법이 잔혹함에도 현 씨가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해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목을 졸라서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명백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따지면 역시 저도 검사처럼 양형이 너무 과소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실무상으로 보면 검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벗어난 판결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이나 혹은 피고인의 그런 태도들을 보면 더 과중한 벌이 좀 처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쩌면 피해자에 더 가까울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건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피고인이 어떻게 좀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또 어떤 식의 대응을 조금 더 해나갈 수 있는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항소심 진행되는 과정도 저희가 한번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항소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상소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식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